단 2달 만에 조회수 270만회, 시계판에 이처럼 강력한 티저는 역사상 단언컨대 없습니다. 이 짧은 티저에 전세계 시계 커뮤니티가 뒤집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계 씬에서 절대 섞을 수 없는 극단주의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고를 쳤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코너 발틱입니다. 2017년 파리에서 에티엔 말렉이 창립한 브랜드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방대한 빈티지 컬렉션과 시계 하나하나를 기록해둔 꼼꼼한 노트. 아들은 그 유산을 그냥 물려받은 게 아니라 브랜드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는 게 보이죠. 발틱의 철학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입니다. 과거의 향수를 현대 손목에 복원하는 것. 수천만 원대 하이엔드 빈티지에서나 보던 스텝 베젤, 길로쉐 패턴, 섹터 다이얼 같은 문법을 미친 가격대에 뽑아냈었던 프렌치 네오 빈티지의 제왕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 미친 자들입니다. 자, 홈코너 스페이스 원입니다. 니바다 그랜첸, 벌케인, 엑셀시어 파크 다 죽어서 익힌 전설의 브랜드들을 현대에 완벽하게 부활시킨 장본인 기욤 라데. 그런데 이분은 과거 부활만 하다 보니 근질근질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예 반대 방향으로 튀어버립니다. 둥근 케이스는 옵션일 뿐이다. 전통적인 원형 시계를 때려치우고 우주선 같은 비대칭 케이스, 디스크로 시간을 읽는 파격적인 디스플레이. 작년 월드타이머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시계라기보다 SF 소품에 가깝습니다. 과거를 복각하는 자와 미래를 해치하는 자, 물과 기름. 그래서 매니아들이 이 콜라보를 사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과 기름을 섞은 촉매가 있습니다. 스페이스원의 또 다른 공동 창립자 테오 오프레. 1995년생 프랑스 워치메이커인데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2018년 독립시계 전설 FP 주륜이 후원하는 영 탤런트 대회 수상자 이름 올렸고, 시계계의 오스카라는 GPHG 파이널리스트에 2020년, 2022년 두 번이나 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2021년이었습니다. 발틱이 파리 새 본사에 프랑스 워치메이커들을 초대했는데 거기서 테오 오프레와 기욤 라데가 처음 만나서 스페이스원 창립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5년을 돌아서 그 첫 만남의 장소였던 발틱과 다시 뭉친 결과물, 바로 오늘 이 시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시계 바로 발틱 그리고 스페이스원의 콜라보레이션 한정판 세컨드 마주에르입니다. 이 세컨드 마주에르란 뜻 리뷰 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불어 전공자분들은 스포하지 마시고요. 영상 뒷부분에 구매하실 분들을 위한 정보도 있으니까 지금 구매하실 분들은 영상 뒤쪽만 빠르게 보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케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단 직경 38.5mm입니다. 베젤이 안으로 오목하게 파여 있어서 입체감이 상당하죠. 앞면 전체가 다이얼로 꽉 찬 올 다이얼 형태라 손목에 올렸을 때 40mm 다이브 같은 묵직한 존재감 나옵니다. 러그트 로고는 47.5mm입니다. 아치형으로 휘어서 낮게 떨어지는 로우 행잉 설계라서 시기가 손목을 누르는 게 아니라 감싸 안습니다. 두께 12.3mm인데요. 이게 무서운 숫자입니다. 무브의 점핑 아워 전용 기어 모드로 얹고도 12.3mm면 굉장히 컴팩트하게 두께를 잘 조절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두께를 잘 잡아놓고 측면에 시각적 굴곡이 없는 통짜입니다. 두께를 잘 잡아놓고 시각적 효과 때문에 뭔가 두터워 보이는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케이스는 904L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했습니다. 케이스 디자인은 가장 쉬운 길인 기존 발틱 케이스에 스페이스원 모듈만 쏙 끼워 넣은 게 아니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설계로 제작되었습니다. 글라스는 깔끔한 도명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들어갔습니다. 마감은 미드 케이스, 러그, 케이스백까지 전부 기본적으로 브러쉬도 통일했고요. 오목하게 깎은 폴리시드 콘케이브 베젤 하나로 대비를 줬습니다. 그리고 러그도 위아래 전부 브러쉬드 폴리시드 챔퍼 마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폴리시된 베젤이 러그 측면까지 이어지는 고급스러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케이스백의 테두리도 층이진 부분을 폴리시드 처리를 하고 그 위에 6개의 스크류를 배치해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용도는 12시 방향, 베젤 밖으로 거의 튀어나오지 않는 리세스드 설계입니다. 시계 전체적인 설계에서 딱 보이지만 좌우 대칭이 핵심입니다. 이 크라운의 위치는 즉 좌우 완벽 대칭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인데요. 아주 특이하고 멋있지만 기존 시스템에 익숙하신 분들에게 조작이 편하진 않습니다. 대신 소시지 손가락 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크지만 케이스에 착 달라붙는 크라운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숨은 보너스가 하나 있죠. 크라운이 12시에 있으니까 왼손목에 차든 오른손목에 차든 조작이 똑같습니다. 파네라의 데스트로 같은 왼손잡이용 모델을 따로 찾아다니시던 분에게는 이게 의외로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엔 다이얼이 없습니다. 모듈의 메인 플레이트가 그대로 얼굴 노릇을 하는 구조인데요. 하이엔드 독립시계학에서 사랑받는 메일쇼트 모노블럭 플레이트를 베이스로 사용했습니다. 메일쇼트란 구리 아이언 니켈 합금인데요. 온도가 변해도 뒤틀리지 않는 소재라서 이 판 하나가 다이얼 역할과 점핑어 모듈을 지탱하는 구조재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장식이 곧 뼈대인 거죠. 그 바깥쪽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장인이 매일 쇼트판 위에 진짜 숯을 문질러서 만듭니다. 다이얼 하나를 만드는 데만 꼬박 3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샤르보네라는 19세기 정밀 시기에 쓰였던 전통 장식 기법입니다. 100% 핸드메이드 공정입니다. 각도에 따라 무광이었다가 유광이었다가 표정이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전량 수작업이라 세상에 똑같은 다이얼이 단 한 점도 없습니다. 테어 오플의 아틀리에 시그니처 기법이 이 가격대에 내려온 거 처음이죠. 시간 잃는 법도 해체됐습니다. 공식 표현이 탈구조화된 디스플레이입니다. 시간을 중앙에서 해방시키고 전통적인 바늘을 사파이어 디스크로 대체한 겁니다. 12시 창에서는 시간을 읽고 6시에서는 화살표로 끝나는 크로스헤어가 분을 정밀하게 가리킵니다. 거기다 검은색으로 시간과 분을 강조까지 해줘서 일단 시간은 무조건 잘 보이고요. 분은 이제 범위로 되어 있죠. 하지만 보다 보면 이 하얀색 크로스헤어가 몇 분을 가리키는지 꽤 잘 보입니다. 저도 한 4일 정도 이 시계 체험해 봤는데 하루면 적응이 됩니다. 디스크 판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이 시계는 디스크가 다이얼 위를 궤도처럼 도는 방식이 아니고요. 레귤레이터식 점핑 아워입니다. 즉 분 디스크 아래 센트럴 컨트롤 휠이 60분에 한 바퀴 돌면서 스프링의 힘을 축적하고 정각이 되는 순간 12개의 톱니 스타 휠에 점퍼 스프링이 딱 맞물리면서 디스크가 딸깍 순간 이동합니다. 1시간 동안 조용히 힘을 모았다가 1초 만에 터트리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이 전부 투명 디스크 너머로 눈에 보입니다. 이 시계를 보는 기쁨은 매시 정각에 있습니다. 이 창으로 시간을 읽는 방식, 사실 손목시계 초창기 아르데코 시계에 유행하는 회중시계에 많이 쓰였던 문법이죠. 그러니까 이 문법은 발틱 겁니다. 발틱이 100년 전 디스플레이에서 문법을 가져온 걸 옛날 폰트를 그대로 썼으면 그냥 복각인데 스페이스원이 오케이 이제 내 차례냐 하면서 그 특유의 미래지향적인 타이포그래피를 디스크에 박아 넣은 거죠. 이런 점 알고 보면 이 시계가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시계의 마지막 단추, 바로 그 위로 거대한 초침 하나가 밑에서 너희들이 디스크 판을 돌리던 허리 디스크에 걸리던 관심 없다 식으로 포스 있게 미끄러지듯 돌아갑니다. 멈춰있는 것 같은 정적인 구성 위에 유일하게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 그래서 이름이 세컨드 마제르. 세컨드가 초침이고요, 마제르는 불어로 거대한 중요한 이런 뜻입니다. 이 콜라보의 슬로건은 이겁니다. 세컨드 마제르, The Art of Great Second. 위대한 초침의 예술인 거죠. 예술 점수 100점입니다. 방수는 50m고요. 스트랩은 델룩스와 협업한 베이지 알칸타라인데 진짜 스트랩만이라도 사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탐이 나는 재질이고요. 핀버클에 커브드 스프링바가 들어가서 스트랩이 케이스와 손목에 동시에 밀착이 됩니다. 케이스백에는 필기체로 비토하르 광장 10번지라는 테오 오플의 아틀리에 주소와 파리 제조라고 써있고요. 그리고 개별 생산 번호가 각인이 돼 있습니다. 이건 시제품이라서 0번이죠. 베이스는 소프로드 P024 자동 무브먼트, 파워 리저브 42시간입니다. 그 위에 오프레가 직접 설계한 모듈을 얹었습니다. 소프로드 P024가 들어가는데 그럼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게 말씀 안 드렸는데 한국 공식 리테일가가 720만원이거든요. 뭐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정답은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 생각하셔야 될 점은 이 시계는 일반적인 대량 생산 시계보다 조금 더 독립 시계 제작 쪽에 가깝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프로드 값만 보면 비싸다 할 수 있어요. 100만원대 시계도 소프로드 P024 쓰니까요. 하지만 여기다가 오로지 이 시계만을 위해 테오 오프레가 설계한 이 시간 디스크를 돌려버리는 이 모듈 가격을 더해야지 적정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소프로드만 가지고 비싸다는 말은 근거가 부족하고요. 소프로드의 이 점핑어 모드까지 더한 가격을 고려해서 그래도 비싸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 시계 가격은 또 무브먼트랑 스펙값만 또 아니거든요. 이 복잡한 사파이어 디스크를 깎아낸 비용, 수천만 원대에서나 볼 수 있는 핸드메이드 샤르보네 마감 공임, 그리고 파리 한복판 공방에서 워치메이커들이 직접 조립한 비용이 또 있는데 참 원래 얼마짜리냐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어요. 일단 이 시계 이미 오더가 끝났습니다. 올해 한 주 동안 프리오더를 받은 것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중인데요. 총 몇 개인지는 발틱, 스페이스원 빼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중에 알려지게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케이스백에 넘버링이 들어갈 것이고 커뮤니티에서 서로 공유하느라 난리겠죠. 이걸 컬렉터스 하우스에서 한국에 들어오는데 성공을 한 것이고요. 이미 50개는 예약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30개를 오늘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부터 프리오더를 엽니다. 내년 3월부터 인도가 된다고 하고요. 국내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20만원인데 오늘 720만원 다 내는 게 아니고 예약권을 만원에 사시면 개별적으로 연락이 가고 나머지 예약금 199만원 걸면 잔금은 내년 3월부터 시계를 받을 때 낸다고 합니다. 뒤집어보면 그 7개월이 잔금 준비 기간이 될 수도 있네요. 지금도 청담동 컬렉터스 하우스 매장에 방문하시면 실물을 직접 보시고 현장 예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고정 댓글 영상 설명에 써놓겠습니다. 자, 이 시계 이슈성이나 제작 과정이나
일반적인 과정에서 만든 시계가 아닌 것은 확실하고요. 여러모로 컬렉터들의 구미를 강하게 당기는 시계는 맞습니다. 맞아요. 이 정도 스토리와 화제가 있는 시계를 컬렉션에 추가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720만원짜리 극단적인 콜라보 시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으로 워치 매거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창작에 큰 힘이 됩니다.